안녕하세요. 백목사의 기독교적인 저출생 논문기 일반 논문입니다. 2006년 한국인구학회에 게재된 이성용 교수님, 강남대학교 인구학회 회장님도 하셨죠. 자, 경제기여 저출산 초록을 보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각 출산 순위별 출산 행위가 어떻게 변하였고 또 그러한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개인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할 것이고 그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유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우리나라의 출산 행위는 변화했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한 여성은 그 이전의 결혼 여성에 비해 첫째아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둘째와 셋째와 출산에서는 첫째 출산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에 이전 아이를 출산한 여성이 그 전에 출산한 여성보다 둘째와 혹은 셋째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출산의 사각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경향은 다변화 분석에서도 나타난다. 둘째와 셋째 출산에서 이른 나이에 혼인한 여성이 많은 여성보다 더 빨리 출산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출산 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변화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첫 출산에서 남편 안정직업이 긍정적인 여성의 안정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남편의 긍정적인 영향이 부인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이 우호적인 출산 장려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 핵심 단어는 초저수다 외환위기 출산의 사각합니다. 자, 들어가는 말 1990년대 1점에서 1.7, 2005년 1.8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출생 순위별 출산 간격 1985년에는 첫째가 1.42, 둘째가 3.5, 셋째가 5.32, 넷째가 5.82 2002년에는 1.7, 3.9, 5.3, 5.5 자, 이게 표일에서 2002년도의 출산 간격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세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그리고 넷째를 낳는지를 계산해보자. 평균 결혼 연령이 27.3세에서 결혼하여 1.77년 뒤에 29세에 첫째 아들 낳고 그로부터 3.93년 후인 33.6세의 둘째 출산은 5.41년 후인 38.43세 셋째 출산은 5.54년 후인 44세 넷째를 낳는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2004년 자녀 수립의 모의 평균 연령들과 상당히 차이를 나타낸다. 이런 사실은 표일이 출생 수립의 출산 간격과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과 출산 간격의 변화를 재분석해볼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의 경제 변동, 초원 연령의 상승이나 출산 간격의 변동 같은 개인적 행위는 사회경제적 변동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렇죠? 그래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받았고 20대와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 참여, 여성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언급하는 경제학 이론들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는 자녀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20대, 30대 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추이가 85년 45에서 2003년에 53.6으로 늘어났고요. 혼인과 출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대,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다. 청년 실업, 전통적으로 결혼과 출산행위에 대한 연구는 그것의 결정 요인으로 여성의 교육, 여성의 임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과 같은 여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서 남성은 단지 부차적인 요소를 따릅니다. 그러나 남성도 결혼과 혼인과 같은 가족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청년층 전체 실업률 추이가요. 1996년에 4.7에서 7.2로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 직장 개념에서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상용직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은 증가했다. 그 다음에 외환위기 전후 시기에 따른 출산 순위별 생존함수 분석. 이 분석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이 2005년 5월과 6월에 실시한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이다. 이 자료는 3,802명의 20, 44세 기혼 여성과 2,670명의 20, 44세 미혼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통계 자료 가지고요. 생존 함수. 그래서 결혼 시기가 5년 이내 태어날 아이들 첫째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네. 자, 예상한 것 같이 외환위기 이전에 혼인 여성이 외환위기 이후에 혼인한 여성보다 더 빨리 첫째를 출산하는 경향을 보여줬다. 또 출산율이 초출산율 이하로 떨어져 2000년 이후 결혼한 여성이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 여성은 물론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0년 10월 사이 결혼한 여성보다 첫째를 덜 출산한 경향도 보여준다. 그렇죠? 경제적에 따라서 첫째 출산 시기별 둘째 분석을 보면 다음에 그림 3은 둘째 출산 시기별로 따른 셋째에 대한 생존함수 도표를 나타낸다. 둘째 아들 낳은 369명이 이 분석에 포함됐다. 외환위기 이전에 둘째를 출산한 269명의 기혼 여성 중 175명이 둘째를 출산한 지 5년 이내 셋째를 출산했고 외환위기 후에 둘째 아들 출산한 100명의 기혼 여성 중 89명 이 셋째를 출산했다. 둘째 출산 분석과 유사하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여성들이 일단 2명의 자녀를 낳으면 세 번째 아이를 낳는 확률이 더 높고 그 출산을 더 빠른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출산 시기별 셋째 출산. 이상의 분석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제공한다. 하나는 외환위기 이전에 혼인한 여성에 비해 이외하는 여성, 특히 초저선 시대 결혼 여성의 경우 자녀를 원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사실 자녀의 필요성을 묻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의 자료 분석에서 1991년에는 응답자의 90.3%가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그 기준으로 2003년 자료에서는 단지 54.4%만이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렇죠? 자, 출산 순위별 다변형 분석 변수는 인계 로지스틱 다변형 분석에서 사용될 종속 변수는 초혼 그리고 첫째, 둘째 출산 이후 5년에 출산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이다. 만약 61개월 이후 출산했다면 출산 안 한 것을 간주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출산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을 이제 넣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 분석 결과 첫째 출산에 대한 다변형 분석. 다음의 표 5는 결혼 시기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첫째 출산 행위에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첫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상이했다. 외환위기 이전 혼인의 여성들의 분석 결과에서는 출산 관련 정책의 교육 문제 해결을 제어하는 결혼 후 5년 이내 첫째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없었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 여성에게 있어 첫째 출산은 거의 보편적인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인과학적 변수와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첫째 출산 행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 첫째 출산 행위 분석에서는 부인의 안정직업, 남편의 안정직업, 노후의 경제보장, 그리고 초혼 연령과 출생 코호트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직업의 기혼 여성은 다른 기혼 여성에 비해 낮은 첫째 출산을 보이는 반면 월소득 300만 원 이상 안정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기혼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높은 첫째 출산을 나타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첫 출산에 대한 로지스틱 분석인데요. 둘째 출석에 대한 다변형 분석. 다음은 표 6은 둘째 출산에 대한 다변형 로지스틱 분석 결과이다. 첫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첫째 출산 시기를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외환위기 이전에 첫째를 둔 기혼 여성들은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는 가치관 변수인 가문 계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의 둘째 출산 행위 분석에서 이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문 계승이 둘째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자녀가 가문을 계승한 아들이 아닌 때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가문 계승이 둘째 출산에 유면 영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남아선어가 외환위기 이후에는 출산에 더 이상 유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입니다. 그래서 셋째 출산에 대한 답양 분석. 셋째 출산 분석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둘째 아를 출산한 기혼 여성의 수가 너무 적어 정기한 분석을 하였다. 먼저 둘째 아를 출산한 시기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의 답양 분석이 포함된 모든 변수들을 넣은 상태에서 셋째에 대한 답양 로지스틱 분석을 행하였다. 그 결과 표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혼 연령과 출생 코호트 변수들이 셋째 출산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째를 출산한 시기를 통제한 상태에서 다변형 로지스틱 분석을 행하였을 때는 23세 이하의 결혼과 둘째 출생 시기만이 셋째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세 이하의 결혼 여성은 27세 이상의 결혼한 여성들보다 둘째를 출산 후 5년 이내에 셋째를 출산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앞에 생존분석 결과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에 둘째를 출산한 여성이 이전에 출산한 여성들보다 셋째를 더 빠른 기간 내에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출산과 마찬가지로 셋째 출산에서 늦게 결혼한 여성이 일찍 결혼한 여성에 비해 보다 짧은 출산 간격으로 자신의 출산을 마무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렇죠? 셋째 출산은 로지스틱 분석인데요. 자, 함의 및 경제 정치적 제한. 본원 인구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출산 행위, 특히 출산 순위별 출산 간격의 변화를 생존함수를 통해 검토한 뒤 그런 출산 간격에서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서 밝혔다. 이 연구의 기본 가정은 외환위기 사회경제적 변동은 결혼 혹은 출산에 출산과 같은 개인적인 행위와 가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개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출산 행위를 행하고 그런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입증되었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 분석 결과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출산 수준에 따른 출산 간격들이 변했음을 보여준다. 첫째 출산에서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 이후에 결혼 여성은 그 이전의 결혼 여성에 비해 첫째 출산을 덜 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출산에서 첫째와 달리 외환위기 이후에 첫째를 출산한 여성이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비해 둘째를 더 빠른 기간에 출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셋째 출산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 여성들은 그 전에 결혼 여성보다 혼인 연령이 높기 때문에 감염이 떨어지는 35세 이전까지 출산을 마무리하려는 할 것이고 그 결과 이전 여성들에 비해 보다 짧은 출산 간격 내에서 출산하기를 완료하는 경향이 있다. 자, 둘째, 다변형 분석은 출산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나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첫째 출산에서 외환위기 이전에 결혼한 여성의 첫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오직 출산 관련 정책의 교육 문제뿐이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전 기혼 여성들은 첫째 출산은 거의 사회적인 책무라는 인식이 강하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 사회문화적 특성이나 가치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결혼 여성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직업, 자녀로부터 노후, 경제적 보장 기대, 그리고 초연 연령과 출생 코호트에 따라 첫째를 5년 이내 출산할 가능성이 유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성 여성들에게 첫째 출산은 더 이상 보편적 규범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초혼 연령이 늦은 여성과 최근 코호트의 기혼 여성들이 첫째를 출산할 확률이 낮았다. 그런 얘기죠. 네. 자, 둘째 출산에 대한 다변형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전에 첫째 출산한 여성의 둘째 출산에는 가문 계승 변수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 첫째를 출산한 여성의 둘째 출산에는 부의 교육 수준, 초혼 연령 그리고 출산 코호트가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 가문 계승 변수가 둘째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우리나라 남아선호 사상이 더 이상 출산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 이상의 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특히 2000년대에 이르러 외환위기 이전보다 첫째를 덜 가지는 경향과 많은 이내 보다 짧은 기간 내 출산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오늘날 우리나라의 출산 장려 정책은 무엇보다 첫째의 출산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 만원이라는 여성들이 결혼 후 출산을 완료하는 기간이 줄어들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출산하기 때문에
그 출산 기간을 찾아 그에 적합한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물론 그 기간은 대략 30대 전반으로 추측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본질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개인의 출산 행위는 경제적 조건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전환으로도 바뀔 수 있다. 청년 실업의 해소 못지않게 자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인식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출산이 장려될 수 있다. 비록 다회령 분석 이완하기 이후 첫째 출산이 더 이상 보편적인 규범이 아니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빈도표 분석은 보다 많은 자녀를 가진 여성은 다른 여성보다 노부장이나 가정계승 같은 전통적 사회에서 가졌던 자녀의 가치를 더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 전통적 사회에서 가졌던 자녀의 가치가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서 노후 보장을 바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최소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녀의 가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말하고 이런 연구를 통해 출산 장려 정책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찾을 수 있다. 네. 이상 이성용 교수님의 경제위기와 출산에 대한 논문이었습니다.